자, 우울한 내담자들, 이제 우울한 내담자에게 상담사가 이제 질문하면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할 때 상담사가 뭔가 탐색이 어려우면 어떤 식으로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담자가 우울하다라는 것은 하나만 내담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중복 질환이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특히 우울증, 그 다음에 또 스키조,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 또 뭐 신체적 어려움들을, 그게 뭐 장애가 있는 경우, 또 장애가 없더라도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 또 뭐 근육이 굳어 있는 경우, 최근에는 뭐 이런 그 자율신경계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우울증이 같이 와요. 근데 조현병까지 같이 있다,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같이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런 경우에 내담자들에게는 뭔가 깊이 탐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언제 불안할까요? 그 다음에 불안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것들 탐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걸 내가 상담을 못해서 그러구나, 이렇게 상담사가 자책하기보다 이것은 탐색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보통 우울증만 조금 심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게 MDD라든가 주요 우울 장애가 아니라도 우울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MMPI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그 정신지체, 그 다음에 둔감, 이런 부분에서 우울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적 작용이 뭔가요? 바깥의 세상을 보면 지금 가을 하늘의 햇살,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뭐라 그럴까, 그 참 마음 아프지만은 그런 이태원 그런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어떤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안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울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감정 자체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둔감하다라는 건 뭐냐면, 별로 감정에 대한 변화가 슬프거나 아니면 뭔가 어떻거나 이런 것 자체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앉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신작용을 해서 바깥으로 인출되잖아요, 우리 정보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뇌 자체가 뭔가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울이 아니라도 우리가 되게 우울이 좀 더 우울 경향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뭐 아이 낳았을 때 굉장히 우울하잖아. 여러 가지 신체적인 호르몬이 있거나 생리 때도 그러고, 그럴 때만 해도 어때, 우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꼼짝을 못 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것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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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이러잖아. 우리 잠시 생리 기간 7일 동안에도 그래요. 뭐 저는 이제 폐경이 돼서 좀 그런 것이 좀 자유롭습니다. 어쨌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힘들고 거의 어려워요. 하물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우울한 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경우에는 이 뭔가의 동기, 그쵸? 뭔가를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동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에 보여지는 것도 사실 귀찮아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먹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하물며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마음에 있는 정신적인 것들을 이 끄집어서 아웃풋, 내는 것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상담사의 탐색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아예 그냥 탐색 불가능 접근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너가 언제 불안하냐, 언제 그렇게, 왜 그렇게, 이렇게 너가 그 한청한시가 들렸을 때, 환촉 뭐 들렸을 때 혹시 어떤 일이 있었어, 이걸 기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보들은 누구, 보호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장애니까 보호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과거력 이런 것들은 탐색하고, 내담자하고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런 구체적인 과거의 것들을 묻는다. 이거는 처음에는 시도할 수 있어요. 왜?
이 내담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인지 기능을 하고 얼마나 기억을 해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의외로 기억을 해내는 내담자가 있으면 기능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우울증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좀 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걸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감기약만 먹어도 어때요? 독감약 먹으면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맨날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몽롱하잖아요. 뭐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죠. 약간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 약을 먹었을 때. 당연히 기억나기 어렵겠죠. 그럼 이 기억이 어려운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상담사가 해야 될 부분, 뭐 조현병이든 우울이 심한 경우든 해야 될 경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상담을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상담이에요. 그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제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좀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조금 집을 움직였을 때 기분이 어떤지, 언제 좀 제일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좀 내가 이렇게 좀 더 에너지가, 몸에 좀 에너지가 올라왔는지, 이런 이제 우리가 자고 먹고 기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날마다 질문을 달리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담자가 뭔가 자기가 그래도 흥미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야기의 소재가 되니까.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뭐 노래를 좋아한다거나 유튜브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유튜브를 봤는지, 그럼 만약에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펭수 이걸 본다 그러면 그렇냐고 하고 그냥 펭수 이야기를 하면 돼요. 펭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기분이 좀 좋았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우울한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에너지를 조금 더 이렇게 톤을 업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너무 상담자가 너무 과도하게 이걸 하게 되면, 나는 에너지가 쳐져 있는데 상담자가 계속 에너지가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약간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은 초반엔 필요한데, 계속해서 상담사가 지나치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너무 에너지가 계속 끌어올려져 있으면 그것이 내담자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보면 내담자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내담자가 저 얘기하도록 좀 하는 거죠. 펭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좀 이야기가 제일 기억이 나요? 그럴 때는 좀 어떤 좀 심정일까요? 그리고 이런 이제 내담자들의 이야기하는 게 제한이 돼요. 그래서 약간 감정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하면은 이 머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감정 카드라든가 여러 그림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금 이렇게 여기에, 그렇다고 이 카드를 또 너무 많이 주면 그거 자체를 고른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보고, 혹시 여기서 좀 그때 감정들이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좀 이렇게 막 골라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한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과거에, 지금 말고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행복했던, 힘이 있었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200m를 뛰었다, 100m를 뛰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요리를 했다. 그러냐? 그러면은, 야, 그렇게 내가 뛸 수 있었는데, 그쵸? 이제 뭔가 뛸 수 있었다라는 것은 힘이잖아요. 지속성이고, 이런 부분인데, 과거의 나의 뛰었을 때 내 모습과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우울하잖아, 이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내담자에게 한번 물어봐요. 과거의 그 모습으로 내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씩 하나씩 뭘 해본다면 무엇이 제일 내가 하는 것이 과거의 내 모습처럼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뭐 주로 이제 이런 우울한 내담자들 햇빛을 보는 거죠. 낮에
산책을 한다 그럴 때 낮에 햇빛을 보고 걷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누구랑 걷느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내담자가 얘기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노래 듣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노래 들을 때 이제 그거를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이러이러한 가사가 좋았어 이런 것보다 노래 듣는다 그럴 때 내가 그 노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가사가 제일 나한테 조금 많이 와닿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도 조금 나도 이런 노래 좋아해요 아니면 내가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노래를 듣고 내가 이런 가사에서 되게 우리 민들레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들어봤는데 민들레님은 주로 이제 그 노래를 들을 때 좀 듣고 나면은 또 내가 좀 따라하는지 듣기만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 내담자가 소리를 내서 좀 따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이 우울에서 조금 더 이동할 수 있는 하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일상의 것들을 확장해 나가서 뭔가 이제 에너지를 조금 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행동 활성화 기법이죠. 지난번에 제가 행동 활성화 기법 영상에서 올려줬는데 좀 더 자세한 것들 영상을 참조하시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약을 먹는 것들 메디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에서 매일 약을 먹고 있다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을 먹고 있는지, 누가 약을 챙겨서 먹는 건지, 스스로 먹는 건지, 뭐 부모가 도와주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내담자의 변화,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지켜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분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은 결국은 뭘 하냐면 내담자에게 이런 무너진 자아,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스키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아, 이고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 일상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자아가 이 스트레스를 견뎌낸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우리가 힘들어도 어때요? 며칠만 참자. 뭐 수련을 1년만 하자. 뭐 3년만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에서 우리가 몇 시간만 하면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있다. 저는 이제 목표가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하루 중에서 어느 시간을 가장 좋아하냐 그럴 때 잠자는 시간. 왜? 제가 잠자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어떤 시간도 잠자는 시간으로 바꾸지 않아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잘 땐 자고 깨어 있을 때 모든 걸 하자. 이게 제 삶의 지론입니다. 깨어 있을 때 모든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희망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하루의 삶의 24시간에서 몇 시간만 하면 내가 잘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에게는 그런 삶의 희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이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들이에요. 그게 이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MMPI에서 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그 취약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무너져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키조라든가 디프레션이 심한 MDD라든가 혹은 뭐 MDD with psychotic 심텀이 있는 이런 내담자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즉 자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된 사람은 회복하도록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모두가 내가 내 자아 이고가 이렇게 유지를 해서 내가 슈퍼비전도 받고 또 상담도 하고 또 힘들게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이고가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고, 나 자신에게 오늘 한번 우리 해봅시다. 같이 참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얼마나 애쓴 거예요. 특히 이제 눈 수고했다. 또 이런 머리에 뇌로 가기 위해서 신경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신경들 수고했다.
임파선에 이런 신경들이 다 해주니까 우리가 버텨낸 거예요. 애쓰고 수고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나의 몸에 해주면서 이걸 이제 할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주는 거죠. 자, 우울한 내담자들에게 특효약. 제가 말마다 이렇게 영상에서 하고 알려주는 수고예요. 이거를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세요. 자, 이 영상은 그 영상의 수고예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나에게 약을 주는 거예요. 무슨 약? 회복의 약. 수고해요. 참 수고했다. 이렇게. 애썼다. 고생했다. 그 형숙이 사랑해. 내가 날마다 이걸 해봐요. 정말 우울증 환자들이 괜찮아져요. 뭐 제가 제 내담자들에게 사용했던 방법이고 정말 박사님 괜찮아지네요 이러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많이 많이 사용하고 하루에 몇 번을 사용해도 돈이 안 들어가는 약이에요. 영상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수고해요로 약 먹고 우리도 나도 건강하고 또 내 내담자도 건강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